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논술 벼락치기 빠바바바바 논술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수능 치고 나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숭실대는 수능 치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죠. 그래서 수능 치고 여러분은 곧장 뭘 해야 된다? 숭실대 논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숭실대 논술 준비를 진짜 간단하게 하는 방법 5가지 팁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팁은 논술 시험 구조인데, 자, 인문계열과 경상계열로 갈라져서 시험을 치죠. 자, 10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100분. 100분에 두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각각 50분, 5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인문 논술은 그냥 언어 논술을 냅니다. 근데 경상계열은 재밌습니다. 언어 논술 문제도 나오죠. 거기에 차례 해석 문제가 엎어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언어 논술 문제, 2번 문제가 자료 해석 경제 문제와 그리고 또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경상계열의 특징입니다. 자, 분량은 한 700자짜리 한 문장, 한 문항, 그리고 800자짜리 한 문항. 자, 검정색 필기구 사용하는데요. 지우개를 사용 가능하니까 무조건 연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볼펜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팁이 뭐냐? 바로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필기구를 연필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게 팁이다. 자, 지우개 사용 가능한 곳에서 무조건 연필 사용하자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 이 출제 경향에서 제시문의 특징인데요. 이 제시문은 그냥 교과서 제시문이 나온다. 교과서. 자, 그래서 교과서가 나오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나온다. 문학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상계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 교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경상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상경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제 기본 개념 보고 가야 됩니다. 경제 아주 기본 개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공급의 법칙, 이 정도는 반드시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자, 제시문은 짤막짤막한 편이에요. 제시문은 짧지만 문제는 제시문 개수가 많아요. 여러 개 제시문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주로 철학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경한, 즉 생소한 이론이나 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출제 유형은 이제 요약,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출제되는데 그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팁. 뭐가 나온다고요? 교과서에서 나온다. 비문학 나온다. 그리고 경상계열은 경제 나온다. 경제 모르면 큰일 난다. 제시문 수는 많고 제시문 길이는 짧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인문계열은 두 문항을 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항. 제시문을 3개 정도의 제시문을 주고요. 그걸 가지고 다층적으로 다각도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1번의 특징은 인문학적 내용 나오고요. 2번의 특징은 사회과학적 성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윤리교과나 아니면 문학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사회탐구,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아니면 법과 정치 시간에 배웠던 거, 요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상경계열은 제시문 나오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 나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료를 해석하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는 유형이 나옵니다. 1번 문제에서. 자,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수리 논술 나옵니다. 수리 논술은 수리 논술인데 이게 수학 교과의 핵심 개념이랑 그리고 사회 현상은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이걸 연결시켜서 논리를 도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한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시문을 꼭 한 번 또는 2번 읽고 답을 도출하지 말고요. 제시문을 3번 이상 읽어보세요. 논제도 3번 이상 읽고 논제를 한 번 읽고 숨겨진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문제를 또 2번 읽고 또 3번 읽고, 그래서 명확하게 묻는 게 뭔지 1, 2, 3 넘버링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읽습니다. 제시문 읽을 때도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까지 읽으세요. 제시문을 첫 번째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읽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선생님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제시문을 읽으려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한 3번 정도 읽어서 묻는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을 도출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기준 세 번째 팁은 채점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의 핵심은 이 대학은 재시문 그대로 베끼면 떨어뜨릴 작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약할 이 문제에서 요약이나 비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재시문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재시문을 그대로 갖고 오면 아예 경고가 나와 있어. 재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면 떨어뜨리겠다는 내용이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재시문의 핵심어만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1. 핵심어, 핵심 키워드는 그대로 그 단어를 갖고 와야 돼. 그대로 갖고 온다. 유지한다. 2. 그 외 단어는 여러분이 최대한 바꾼다. 이거. 그럼 세 번째, 제시문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는 바꾼다. 이거.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데? 압축한다. 이거. 압축. 핵심만 잡아낸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채점 기준에서 논제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다?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지 마라. 그리고 핵심은 갖고 와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것은 뭐 답안지에 그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쓰지 마라. 이건 모든 대학이 똑같습니다. 자,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색깔 있는 필기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팁입니다. 최근에 출제,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인문 계열 문제를 보면 1번 문제와 2번 문제인데 글자 수 한번 보세요. 이게 700자죠. 700자. 이게 800자예요. 배점 보세요. 40점, 60점. 그럼 뭘 열심히 써야 되겠어? 맞아. 요거예요. 요걸 집중적으로 써야 되겠죠? 시간 100분이라고 했지. 100분이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이거 45분 동안 풀고요. 요거 55분 동안 풀고 그렇게 하면 시간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을 열심히 풀면서 막 60분 보내고 나면 뒤에 풀 시간이 40분밖에 없어서 이거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 시간을 칼같이 지키라고. 절대로 50분을 넘기지 말라고 1번 푸는데. 자, 제시문 가나다를 활용하여 보기 1의 기억과 같이 반응한 이유를 설명하라. 즉 가나다를 활용하는 거니까 요약 설명하는 거다. 다음 보기 1의 기억과 같은 반응이 현대 사회의 집단 관계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라마 바를 사를 근거로 논술하라. 설명과 추론. 그러니까 제시문을 활용하는 개수가 제법 많지. 그래서 제시문을 빨리 읽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박 교수님이 제시문을 3번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확한 답 찾기 하는 거다. 왜? 설명형은 답 찾기 하는 거거든. 설명형은 뭐다? 요약해서 답 찾기 하는 거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기출 문제잖아. 근데 좀 달라졌어. 논술 문제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숭실대가 논술 문제 유형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경상계열 먼저 살펴보고 가자. 경상계열 요게 1번 문제가 글자 수가 제법 되지? 800자. 그래서 50점. 그리고 수리 논술 문제가 있어. 문제 2번에 수리 논술 문제가. 그런데 1번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문항 1, 문항 2, 문항 3 해가지고 쪼개져 있다는 거. 이 쪼개져 있는 걸 다 합쳐서 800자 정도 쓰는 거야. 다 합쳐서 800자. 그럼 각각 문항에 대해서 글자 수를 잘 배정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한 250자. 그리고 이거 250자. 그 다음에 요게 문항이 1, 2로 갈라져 있잖아. 1, 2로 갈라져 있어. 그래서 요거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걸 써야 될 게 요거 한 150자. 요거 150자. 이렇게 써준다. 이 정도 쓰는 거고. 요 봐봐. 뭐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제도, 최저임금 수준, 경기 침체, 실직자 증가. 뭐에 대한 얘기야? 실업률. 바로 뭐에 대한 얘기? 그렇지. 실업에 대한 얘기야. 실업. 일자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거는 경제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22 모의 논술 5번째 팁 뭐지? 시험 문제가 바뀌고 있다 하는 거야. 자,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서 배점과 글자 수는 그대로 700자, 800자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 형태 봐봐. 제시문 가나다라를 도덕적 판단의 원천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라. 이 문제 스타일 바뀐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스타일로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바뀐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라 이 말이야. 다음 제시문 4의 아이만이 자기 변호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이유, 정당할 수 없는 이유를 두 조건에 따라 논술하라. 조건 1, 조건 2. 이것도 바뀐 거야. 참신하게 바뀐 거야.
문제 1의 한 입장과 자 문제 1의 한 입장 여기 있잖아 두 가지 입장 A 대 B 이 중에 하나를 갖고 오고 제시문 마바를 근거로 활용해라. 다음 문제 1의 두 입장 중 제시문 바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장을 택하여 논할 것. 그래서 이건 뭐야? 문제가 이제 추론을 강조하는 쪽이야. 추론. 그래서 정확하게 논리적 답을 찾는 형태로 가고 있어. 그래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 자, 상경계열 한번 볼게. 상경계열, 경상계열은 1번 문항 요거 50점, 2번 문항 수리 논술 50점 똑같이 배정돼 있고 문항이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문항이 늘어나고 있지. 소문항 1-1, 1-2, 2-1, 2-2 뭘 말해? 정확한 정답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한다. 총수요란 말 보이고 저출산 고령화,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말 나오고 있지. 학원 수강료를 10% 인하했을 때 소비 지출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것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 탄력성 문제를 묻고 있다. 이거 탄력성.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경계열 학생들은 경제 교과를 한번 들여다보고 기본 개념 익히고 가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정확하게 정답 찾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인문계열 학생들도 최근의 경향은 정답 찾기 패턴을 하고 있어. 정확하게 이게 소문항으로 나눠서 이 안에 조건 1, 2를 주고 문제 1번과 2번 여전히 하지만 문제 2번에 조건을 줘가지고 그 조건대로 논술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존 패턴의 논술보다는 조금 다른 정답 찾기형 논술에 해당한다. 모의 논술 문제 꼭 풀어보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라. 자, 쌤이 그 모의 논술에 대해서는 메가스터디 인강에다가 찍어 놓을 테니까 숭실대 모의 논술 강의 22 모의 논술 꼭 풀어보고 가자.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